매년 이맘때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대표되는 차가운 공기와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서 만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겨울을 지나서 봄까지 우리나라에 진을 치고 있던 찬 공기가 적도에서 원정원 더운 공기를 맞아서 방어전을 치르는 형국이죠. 네, 이렇게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맞부딪히는 제1앞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많은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흔히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정체전선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힘이 비슷해서 오랫동안 한반도에 머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은 보통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지원군, 태풍이 더운 공기를 보태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마침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푹푹 찌는 한여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찬 공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태풍이 오기도 전에 더운 공기에 쫓겨나겠죠. 장마도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기상청이 관측망을 대폭 늘린 1973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최장, 최단 장마 일수는 각각 며칠일까요? 지난 2013년 무려 49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고요. 1973년에는 단 엿새 만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장마의 특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강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앞서 이제 캐스터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주로 지금 현재 전남 해안, 제주도 그리고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는 점차 조금씩 동쪽 지방으로 이 중심부가 이제 이동을 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때문에 오늘 밤까지가 이번 비의 가장 피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비의 양을 살펴보면 일단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앞으로도 약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이 우리나라 북동쪽이 되는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요, 더욱 강화되는 비구름대가 이동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저녁에서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 120mm 정도의 최대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후에 17시에 생산되는 그 예보 홍보문을 통해서 정확한 강수량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올해 여름 장마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사실 올해 매년 그렇지만 장마가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올해 예상되는 장마의 그 형태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년에 이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7월 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의 양을 살펴본다면 아마 7월 첫째 주 정도가 될 건데 그때는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서 좀 더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좀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후에 7월 둘째 주, 셋째 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는 비의 강수량이 조금 더 평년에 비한 장마 시기의 비의 양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장마가 뭐 시기적으로나 특징적으로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런 특징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에 앞서 두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존적에 나타나는 장마라고 하는 건, 이 정체전선에 의한 동서로 굉장히 폭이 길고, 남북으로는 굉장히 폭이 작은 그 정체성 전선이 위아래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형성되는 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비의 강수량 폭이 남북에 있는 위치 차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남쪽에서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에 수반이 된 강한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이 견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들러 올려지는 형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고 있는 비의 형태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에 맞물려서 정체전이 다시 밑으로 꺼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대체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의 장마 트렌드는 이 평년적인 비가 장마 기간에 오는 비의 일수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
하지만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석가님 아직 6월입니다. 아직 6월인데 벌써 푹푹 찌고 있는데요. 올 여름 폭염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올 여름 폭염 정량은 전체적으로 7월 달고 8월 달까지도 평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결국 장마가 끝나게 되는 7월 달, 8월 달 정도에서는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좀 다소 높은 그러한 좀 더 강한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는 시베리아의 지역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해양의 수온도 상승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대륙 기온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지역이 전세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유념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다만 지구 온난화의 형태가 이러한 무조건적인 기온의 상승과는 조금 결부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평년의 기온보다 조금 더 기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저온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기하학적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 기상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분석가님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 현상이 우리나라 날씨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네, 크게 본다라면 이제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극한 기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베리아 쪽의 대륙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굉장히 따뜻한 공기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 대기 상부를 점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은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영역과 대기 상층부에서 우러진 따뜻한 공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대기 중에 머물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내릴 때 비가 오는 양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그전보다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의 양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름철에는 이 흐름이 폭우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물론 대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극한적인 날씨들이 폭염과 한파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시베리아 지역 또는 몽골 지역에 있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점차 조금 더 지구 온난화로 묶여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점차 극한의 날씨가 나타나는 날이 그냥 좀 자주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뚜렷한 사계절의 기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봄과 가을의 시기가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의 시기가 길어지는 징후들도 이거와 크게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